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LH 직원들 투기 의혹 이 사태에 관련해서 여야가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 수사, 국정조사 합의했죠. 자, 이렇게 큰 틀 합의는 이뤘지만은 이 조사든 수사든 그 대상, 그 범위를 두고 여야 각자 셈법이 다릅니다.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가시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이 특검 수사하려면 법안 처리해야 되는데 뭐 3월 내 이번 달 안에 하겠다. 여야 모두 좀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특검 구성해서 수사 시작하려면 최소 한 달 걸리지 않습니까? 사례를 봐도.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절차를 살펴보면 이제 기간도 알 수 있는데 특검법은 현안 발생했을 때 법으로 만들어서 특별 검사를 임명하고 수사기관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특검이 출발하려면 법을 만드는 입법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특검법 발의되어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의결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공포되어서 20일이 지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야당 교섭단체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야당은 다시 대한변호사협회 후보자 추천을 재의뢰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야당이 2명을 선정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중에서 이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특별검사는 다시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을 선정하고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이때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만 합니다. 대통령이 특검보하고 수사관을 고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사팀을 구성하는데 통상적으로 20일이 보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부터 따지면 그 수사팀 구성할 때까지 정말 일사천리로 보장되어도 최소한 한 달,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면은 수사 진행될 때까지 시작할 때까지 뭐 한 2달 정도 걸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지난 이후에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법안 처리야 뭐 이번 달 안에 다 되겠지만 수사팀 구성하고 하려면 뭐 4월 한 달 최소한 한 달이니까 다음 달 중순 이후 또는 5월 달에나 돼야 뭐 또 아마 5월 초 정도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한 5월 초로 보는 게 좀 안전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정부 합동수사본부니까 경찰이 그 합수본 수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특검이 가동되면 그때 이 수사 뭐 결과 내용 진행된 거 좀 이첩 받아서 특검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이 도입되는 거에 이제 가시화되는 순간부터는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곳에서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아무리 해봤자 내 업적도 아니고 조사 과정에서 잡음 생기면 오히려 부담만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이제 고려들이 있어가지고 수사 동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특검 발족할 때까지 증거 인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응을 못하고 수사가 사실상 멈춰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또 어제 기사를 보니까 뜻밖에도 이제 경찰이 갑자기 그 압수수색을 진행해가지고 국토교통부요. 그래서 수사를 갑자기 이제 속도를 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게 또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특검에 넘겨주기만 했다 이제 이런 비판 우려에서 뒷북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냉소적인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양측 시각 때문에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특검 진행되더라도 그 전에 그 경찰이 충분히 진행해서 이어주면은 공백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그 과정에서도 수사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법안 처리하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 구성 과정에서 자 또 수사할 대상 있지 않습니까? 대상 그 범위를 두고도 사실은 서로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예, 맞습니다. 이게 또 매우 중요한 문제고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는 거가 특검의 목적이자 권한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부 자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전국의 공공택지개발지구 등으로 지역을 수사 범위로 잡아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인적, 근데 예, 인적 네. 대상, 공간적인 대상 이렇게 좀 나눠서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네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사람을 중심으로 범위를 정하면 차명 거래는 수사하기가 어려워지고 예. 또 전국 개발지구 대상으로 하면 수사 범위가 너무 확대돼가지고 네.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지구 중심으로 신도시 발표 직전 거래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간하고 지역적인 범위를 1차로 한번 이게 정하고 예. 거기서 이제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인적 관계를 타고 올라가는 방식이 동원돼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절충한 방식으로 아마 범위를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기간은 아마 이전의 특검하고 그렇게 차이 있게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2달의 수사 기간을 두고 1달 정도 이제 연장을 하는지 이게 가능하게끔 만들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범위를 법에 정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 예. 이후에 2달 정도 진행한 다음에 과연 이제 가시적인 이제 성과를 내고 연장 신청을 할 것인지 그리고 네. 그때 대통령께서 그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지 과거에 또 이제 거부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아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LH 그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역대 특검은 14번째 아니겠습니까 이번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특검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 제대로 됐다 이런 평가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번에 잘 맞습니다. 될까요? 예, 예. 결론적으로는 이번 사건은 난이도를 봤을 때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또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특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 특검 사례는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뭐 게이 특급 사건, 통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뭐 이 정도였고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정치적 입김도 강하고 그래서 특검 성패가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좌우된 게 아니냐. 그래서 실패 사례가 오히려 더 많지 않았냐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과거 특검에 비해서 난이도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과거에 검찰이 여러 번에 걸쳐서 실적을 냈던 분야의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건이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실패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아니고 또 예. 토지 거래는 등기부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추적이 되고 명의자 재산 거래도 금융 거래 자료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게 예. 지금 이제 와서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관계와 정보 흐름은 돈의 흐름하고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타고 올라가면은 수사가 뭐 특검 발족 이후에 지금 1달 정도 뒤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수사력이 부족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도 아니고 과거에 전례가 없는 사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자체는 충분히 성공 가능성은 높다. 다만 반드시 그걸 이뤄내겠다는 특검팀의 이제 사명감과 의지 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국정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뭐 서로 합의를 큰 틀에서는 본 것 같은데 또 근데 이게 사실 그 뭐 국회 그 인력으로 개인정보 일일이 다 검증할 수 있나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또 네, 맞습니다. 증인 합의도 또 받아내야 되고 이런 걸림돌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게 좀 애초에 수사기관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서요. 예, 예.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강제 수사를 해가지고 받기 어려운 정보들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부분입니다. 예, 예. 근데 국회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받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기관을 통해서 받는 거 가능한 범위만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예. 또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임의 제출을 받거나 그럼 이거는 그 자체가 수사기관의 이제 영장을 통해서 얻는 거랑은 정부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이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인력이 이걸 감당하기도 어렵고 수사기관이 아닌 인력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포인트를 캐치해내기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은 뭐라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수사기관이 네.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또 증인하고 참고인 선정은 항상 국회에서 이제 여야 줄다리기가 있었으니까 예. 수사기관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범위 자체가 예. 정해지는 것도 예. 수사의 실체 발견하고는 조금 이제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치적인 고려가 더 그렇죠.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예, 불러서 얘기 듣는 게 결국은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해서 끝나게 될 우려가 있고요. 예. 그래서
특검이 이제 법안으로 처리돼가지고 구성될 때까지 이제 한 달에서 최대 2달 정도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예. 국정조사가 그보다 이제 먼저 시작돼가지고 속도는 내고 이제 뭐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은 뭐 보도자료 좀 나오고 증인 불러서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장면 좀 보여지다가 예. 좀 이렇게 큰 내용 없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냉소적인 평가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뭐 여론전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겠죠. 하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겠습니다. 자, 그 전수조사 대상을 이거 위해서 제3의 기관 물색케 한다 이런 주장은 나오는데 보니까요. 그렇죠? 네. 감사원 네. 시민단체라든지 뭐 국민권익위원회 이건 어떻게 뭐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뭐 다른 제3의 기관들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예.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됐던 게 이제 감사원이 할 수 있는지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민주당은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능력 있는 기구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관에서 전수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여야가 동시에 청구하는 방법을 추진하자 이렇게 이제 밝혔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감사원법 24조가 감찰 대상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원법이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권력 분립 원리 때문인데 감사원이 기능상 독립성이 있더라도 직제상으로는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자칫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이 조사 대상으로 삼을 때 삼권 분립이 침해될 수 있다. 네. 그 규정 취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감사원 감사 주장하는 거는 그 국회나 이런 건 법상으로 안 되니까 제외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동원되면 이제 행정부는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청와대를 포함시키자. 이 주장을 이어가기 위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 뭐 외부기관 통해서 이렇게 뭐 조사한 거 그거 가지고 처벌된 사례가 사실 거의 없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실효성 논란도 이제 많은데 예. 이 문제는 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처벌 여부 문제되는 사안이면 당연히 수사에 의해야 하고 외부기관 통한 조사는 수사받는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아예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처벌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안이면 그 외부기관 조사가 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전제로 깔고서 시작해야 되는 문제고 예.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 자료 하나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가지고도 혐의가 인정되는지 마는지가 엎치락뒤치락하거든요. 예. 근데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강제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모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형사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예. 점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맡기는 건 당연히 좋지만 예. 수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것보다는 예.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에 맞는 초점을 거기에 두고 거기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맡긴다. 이런 차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이른바 LH5법 5개 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부동산거래법이 정치적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 특히 그 부동산 감독원 이거 설립한다는 거 이거 뼈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고요. 부동산 거래법이 이전부터 계속 그래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LH 사건처럼 이제 미공개 이제 정보 이용한 거에 대해서 제재하자 이런 건 이제 그 누구도 이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감독원 설치까지 이제 같이 논의가 되니까 이게 지금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이 법에서 담고 있는 허위 매물, 허위 정보에 대한 제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직 지금 개념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주식시장처럼은. 예. 근데 이걸 조사하기 위한 감독기구를 들이자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그 계좌조회, 세무자료 조회 등 이제 굉장히 좀 광범위한 권한 부여하는 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단으로 거래를 조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형식이 될 텐데 그러면은 조사 단계에서 개인 거래를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예, 이게 예.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걸 때문에 이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시장의 우려가 이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도 돈입 논의가 있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거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급부상했더라도 과거에 지금 그 쟁점에 대해서 논의됐던 것들이 다 해소돼가지고 지금 도입이 논의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문제된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국민들 거래에 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을 덜컥 도입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는 또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그 자체로서 다시 논의되어야 될 것 같고 작년에도 이미 이게 똑같이 논의돼가지고 입법이 좌절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논의는 이번에 다시 반복될 것이라서 진통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였습니다.